자, 얘들 안녕. 주말 잘 보냈니?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아마 월요일일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금요일 오후 1학년 7반 교실에서 지금 수업을 찍고 있습니다. 이게 또 온라인 수업의 묘미지 않겠어요? 언제 또 살면서 주말이 아직 안 왔는데 주말 인사를 해보겠어? 갖고 여러분한테 인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주말 잘 지냈길 바라면서 수업을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자연환경과 인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연환경에 따라서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냐, 그에 대해서 쭉 배우고 있다고.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는 지금까지는 각 기후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바로 지형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볼 거예요. 각 기후별로 그 기후마다 특징이 있었던 춥든 덥든 건조하든 그에 따라서 적응하면서 살았잖아요. 지형도 마찬가지예요. 막 산지도 있을 거고 평평한 평야도 있을 것이고 막 사막도 있을 것이고 막 화산 지형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지형이 있겠지만 그 지형에 따라서도 사람들이 적응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그런 생활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는 5쪽 펴주세요. 자, 프린트 5쪽을 펴주세요. 5쪽과 함께 선생님과 함께 진도 한번 쭉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5쪽 지형과 인간 생활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1번 지형이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자, 그에 대해서 쭉 보겠다고. 첫 번째, 다양한 지형들이 일단 알아봐야겠죠. 일단 다양한 지형 좀 보겠어. 지형이 뭐니? 지형은 얘들아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떠한 지표, 우리 땅이 있지, 땅이 높낮이가 있지, 그 높낮이가 지형이에요. 높은 땅이 있을 것이고 낮은 땅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다양한 지형들이 나타나는 거거든. 그런 높낮이, 그런 기복을 지형이라고 볼 수가 있어. 자, 봐봐. 산지처럼 기복이 큰 지형이 있을 수도 있고 평야처럼 기복이 완만한 지형이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떠나서 하천, 그리고 해안, 사막, 빙하 이러한 다양한 지형들이 있습니다. 이런 지형에 따라서 이런 지형들에도 사람들이 살 거 아니야. 사람들 뭐 다 평평한 땅에만 살아? 아니지. 높은 데서도 살고 해안가에서도 살고 하천변에도 살죠. 이렇게 다양한 지형에서 살고 있는데 그 지형 속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겠다고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 다양한 지형, 산지, 평야, 하천, 해안, 사막, 빙하 지형 등은 우리가 살고 있는 교통 그리고 산업 등의 우리 인간 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산업 두 가지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먼저 교통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볼게요. 자, 일단 볼게 얘들아. 자, 높은 산지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얘들아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어. 근데 A와 B 사이에 큰 산지가 있다. 그 A에서 B로 가는 그 교통이 편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불리한 거지. 왜? 산이 가로막고 있으니까. 자, 그리고 넓은 사막. 자, 넓은 사막이 뭐야? 그냥 모래사장. 응? 건조한 기후가 쭉 펼쳐지고 건조한 기후와 그리고 광활한 모래가 펼쳐진 그런 넓은 사막.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막이 사하라 사막이거든. 여기가 북부 아프리카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이 튀니지라는 국가에서 나이지리아로 가기 위해서는 이 사막을 통과해야 되잖아. 그치? 자, 이 사막을 통과하는데 어때? 편리하니? 아니지. 더워 죽겠잖아. 낙타를 타고 힘들 거야. 아무튼 그런 높은 산지나 넓은 사막은 교통에 장애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하천은 교통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하천이 있으면은 유리한 편입니다. 즉 하천은 지역 간의 교통로로 이용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교통로입니다. 네, 지역 간 교통로로 이용될 수 있어요. 자, 그걸 무엇이라고 하냐? 자, 이런 물과 같은 하천, 해안과 같은 물과 같은 걸로 물에서 이루어지는 교통, 그것들을 다 수운이라고 해요. 물수에 운반할 때 운 써가지고 수운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천은 수운교통이 발달하겠죠. 예를 들어서 저기 독일의 라인강이라고 굉장히 독일의 산업을 이끈 중요한 하천이 있거든. 그 라인강에서 이렇게 하천변을 통해서 이렇게 화물, 컨테이너 박스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런 화물을 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강을 통해서. 자, 이거는 편하게 드세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계지리 때 배울 거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운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왜? 계절별로 그 강수량 차이가 크니까.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니까 하천에 물이 많죠. 유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겨울에는 어떠니? 거의 하천이 말라 비틀어져요. 건기니까. 우리나라의 건기. 그 북서 계절풍으로 건조하다 했죠? 그래서 이런 하천 교통이 불리해요. 1년 내내 하천 교통이 하기 힘드니까 이런 하천 교통 수운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독일의 라인강은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오는 기후거든. 그래서 이렇게 1년 내내 수운 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러한 하천을 교통으로 이용하는 이런 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교통을 알아봤으니까 또 지형에 따라서 다양한 산업이 나타나거든. 보겠습니다. 자, 산지. 자, 산이 있는 지형에는 어떤 게 발달할까? 우리 냉대기후 할 때 배웠습니다. 침엽수림이 많다고 했지, 냉대기후 때는. 그래서 그 침엽수림의 그 나무를 이용하는 뭐가 발달했다 했지? 네, 맞습니다. 임업이 발달했다 했죠. 나무를 베는 거, 베서 이제 뭐 종이를 만들거나 가구를 만들거나 그 전까지 그 나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산업, 임업이라고 했죠. 산지가 많으니까. 자, 사진은 이거였죠. 봤죠? 이렇게 나무 베서 이렇게 쌓아놓는 거. 자, 그 다음에 초지가 발달한 지역은 어떨까? 초지. 평평하고 그리고 그 풀 있잖아. 잔디밭. 그런 천연잔디 초지가 발달한 지역은 자, 주로 목축업이 발달합니다. 목축업. 목축업이 뭐야? 목을 축이는 거? 아니지. 목축업은 소, 양, 그러한 이제 가축을 기르는 산업을 말해요. 자, 이런 것들을 말하죠. 자, 예를 들어서 뉴질랜드에서 소를 키우는 모습입니다. 어때? 푸른 초지가 있겠지. 왜? 이런 가축들은 뭘 먹고 자라? 풀을 먹고 자라지. 그래서 이렇게 드넓은 푸른 초지가 발달했으면은 이렇게 젖소들, 뭐 소들 이런 것들이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풀을 뜯어 먹으면서 기르겠지. 이런 가축들을. 그런 것들이 목축업이에요. 그리고 또 뉴질랜드. 자, 같은 지역에 뉴질랜드 양들이 되게 평화롭지? 양들이 풀을 뜯고 이렇게 노니는 모습입니다. 이것도 역시 양을 목축하는 모습입니다. 자, 초지가 발달한 지역은 이런 목축업이 발달해요. 자, 그리고 하천 주변의 평야지역. 자, 하천이라는 물이 흐르고 그리고 그 옆에 평평한 평야지역이 있다. 여기는 뭐가 발달하겠니? 농업이 발달합니다. 농업. 주로 벼농사가 발달해요. 그에 대해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냐? 여기는 저기 동남아시아의 베트남이라는 데예요. 베트남을 관통하는 아주 크나큰 강이 있거든. 들어봤는지 모르겠네. 메콩강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메콩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죠. 자, 메콩강 옆에 푸르른 논이 펼쳐져 있습니다. 벼농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벼농사. 네. 자, 평평하니까 농사 짓기가 편하고 또 옆에 하천이 농업용수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벼농사가 발달한 겁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는 쌀 생산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다음. 자, 그럼 화산 지형, 빙하 지형, 카르스트 지형. 자, 이런 곳은 수려한 자연공간, 즉 보기에 이뻐요. 보기에 이쁘면 어때? 가서 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관광산업이 발달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넘어가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교통과 산업은 이렇게 발달하는데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이제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밑에 다양한 지형에서의 인간생활로 넘어갈게요. 다양한 지형으로의 인간생활. 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산지에 대해서 볼게요. 자, 먼저 산지 지형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적응하면서 살고 있냐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발 고도가 높고 사면의 경사가 급한 지역은 산지야. 해발 고도가 높아. 고도도 높고 사면의 경사도 급해. 그럼 인간 거주에 불리하겠니 유리하겠니? 불리하겠지, 얘들아. 여러분 산속에서 잘 살 수 있겠어? 자, 산의 모습입니다. 자, 이 산의 모습을 봤을 때 딱 보기에는 와, 멋있다. 가보고 싶다. 근데 막상 여기다 산다 해봐. 예를 들어서 어디 도시에서 여기로 올라가는데도 그 시간이 걸릴 뿐만 아니라 경사가 지기 때문에 그냥 이동할 때도 힘들 거 아니야. 그리고 경사가 지기 때문에 농사도 어려워요. 그래서 살기가 불리해요. 알겠습니까? 자, 불리한 편입니다. 그리고 산지에서는 어떤 게 발달하냐? 주로 감자나 옥수수 이런 것들을 재배하는 게 밭농사라고 합니다. 이런 밭농사가 발달합니다. 밭농사. 자, 여러분, 선생님이 앞으로 밭농사, 벼농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거거든? 자, 밭농사, 벼농사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밭농사부터 볼게요. 자, 밭농사는 뭐겠어? 밭에서 짓는 농사겠지. 그래서 자, 밭농사는 어떨 때 짓냐? 물을 담아두고 논농사를 짓기 어려운 주로 산간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많이 해요. 산지 지방에서는. 왜? 산에서 조금만 평평한 곳이 있어도 밭으로 매가지고
뭐 고추든 깻잎이든 상추든 감자든 옥수수든 그런 걸 재배할 수가 있거든. 근데 일단 논농사는 뭘 재배하는 거니? 벼를 재배하는 거지. 자, 이건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오늘 밭농사는 밭에서 짓는 농사예요. 이렇게 물을 댈 필요가 없어. 참고로 감자밭이에요. 그리고 감자밭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배추밭이에요. 저기 평창에 있는 고랭지 배추밭입니다. 자, 그럼 벼농사를 볼게요. 벼농사. 농경지의 벽씨를 뿌려 벼를 기르고 수확 탈곡하는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 즉 쌀을 생산하는 농사를 벼농사라고 합니다. 자, 벼농사의 과정을 볼게요. 자, 처음에 이렇게 모내기를 해요. 이 모내기를 직접 꽂아 심는 거지. 이게 나중에 뭐가 되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름을 거쳐. 이게 여름의 모습이거든. 여름에 이렇게 푸르르게 자랍니다. 또 길어지고 햇빛 받고 강수량 비 맞으면서 이렇게 크게 자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로 넘어가면 이렇게 벼가 무르익죠. 고개를 숙이면서 누렇게 익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벼 이제 열매가 생기는데 이게 팔탈 털면은 쌀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가을의 모습이에요. 가을의 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수확하는 거죠. 네, 이게 바로 벼농사의 과정이에요. 근데 모내기 때 봐봐, 어때? 물이 필요해요. 물을 항상 담아놔야 된다고. 근데 산지 지역은 어때? 경사가 급하다며 물을 담아둘 수 있겠니? 못하지. 그래서 농농사가 짓기 어려워요. 농농사가 짓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산지 지역에서는 밭농사가 발달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니까?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산지 중에서도 지하 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는 이게 발달해요. 바로 일단 쓸게. 광업이 발달합니다. 광업이 뭐야? 금, 다이아몬드, 석탄, 석회성 이런 지하 자원을 캐는 것을 말하겠지. 그래서 광업에 대해서도 또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광업. 자, 광업은 땅 속에 묻혀있는 철, 금, 은 따위의 광석을 캐내는 산업을 얘기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우리 그 동해시 근처에 있는 석회석 탄광이에요. 자, 우리 참고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동해시는 얘들아 이 땅 기반암, 이 땅을 이루고 있는 암석을 기반암이라고 하죠. 우리 동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암석이라 해서. 자, 기반암은 석회석이에요. 자, 석회석은 시멘트의 재료가 됩니다. 그래서 시멘트 공업이 많이 발달한 거예요. 콘크리트 공업. 그래서 근데 그 시멘트를 만들기 위해서 석회석을 캐야겠지. 그 석회석을 캔 석회석 탄광의 모습이에요. 이런 것들이 광업이겠죠. 그리고 저기 태백시 정선에 그 석탄을 캐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도 광업이겠지. 또 이건 신기하겠지만 러시아의 다이아몬드 광산이거든. 자,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야. 자, 이게 참고로 도시인데 그 구멍이 이래요. 얼마나 큰 걸 볼 수가 있지? 그리고 이게 여기를 확대하면은 여기 이렇게 구멍이 생기는데, 자, 이 큰 트레일러 보이지? 응? 이 자동차 그 다이아몬드 광석을 싣는 이만하게 생겼어요. 이만하게 생겼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여기 그림상에서. 그만큼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이게 일반 차인데 그 일반 차보다는 훨씬 커. 근데 그 훨씬 큰 차가 여기서 보이지도 않아. 그만큼 여기가 엄청나게 큰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이아몬드 광산 이런 것도 다 광업이겠죠. 그렇죠? 자, 다음 또 똑같은데요. 자, 그리고 이런 산지 경관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도 역시 발달했습니다. 일단 지형 어떤 거든 무조건 아니더라도 웬만한 관광 산업이 발달되어 있어요. 왜? 각각의 지형은 다 아름다우니까. 자, 산지 지형도 역시 아름답습니다. 여기는 중국의 구일인 지역이에요. 비록 이거는 카르스트 지형, 석회암 지역에 나타나는 지형이라 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해처럼 기반암이 석회암인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라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석회암이 물에 녹으면서 나타나는 지형들이 많은데 여기도 그 카르스트 지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산들이 나타나죠. 어때요? 이 산들이 있는 이 산지의 모습 굉장히 멋있죠. 가보고 싶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관광산업, 구일인 되게 유명합니다. 계림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여기는 중국의 장산입니다. 여기도 역시 굉장히 관광지인데 관광하러 가는 사람,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를 돌을 타고 이런 장산들을 구경하는 거죠. 이런 돌산들을 어마어마한 스케일이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열대 고산기후라는 데가 있는데, 자, 이거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